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114회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거래 내용에 대한 거래 요소의 결합관계를 바르게 표시한 것은? 자, 여기서 봤더니 거래 내용 1번부터 볼까요? 외상매출금을 보통예금으로 수령했으니까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가 되겠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2번 기계장치를 2750에 구입하고 구입대금은 미지급하였으니까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답은 2번이 되겠고, 3번 보유 중인 건물을 임대하여 임대료 165만원 보통예금으로 수령했대요. 받았으니까 자산의 증가인 거고 비용의 발생이 아니라 뭐죠? 보통예금으로 수령했으니까 자산의 증가인 거고. 자, 요거 한번 회계 처리 해볼게요. 임대료를 받은 거죠. 그래서 자, 얘는 차변에 보통예금이 증가하는 거고요. 대변에는 임대료 수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의 발생이 아니라 수익의 발생이 되겠고요. 4번 장기차입금에 대한 이자 300만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했으니까 자, 이자가 증가한 거죠. 이자 비용 300, 보통예금 300이니까 자산의 감소, 부채의 감소가 아니라 비용의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재고자산이 아닌 것은 크게 어렵지 않죠. 답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죄송합니다. 4번입니다. 병원 사업장 수혜지의 토지 및 건물은요, 유형 자산이 되는 것이고요. 볼게요. 3번은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을 하기 때문에 판매 목적 토지는요, 재고자산에 해당합니다.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한국이 신규 취득한 기계장치 관련 자료이다. 아래의 기계장치를 연수합계법을 하래요. 연수합계법 뭐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다음에 잔존내용연수를 연수합계, 무슨 연수냐면 내용연수의 합계예요. 요거 연수는요. 그래서 잔존내용연수 요거는 변동됩니다. 그쵸? 내용연수가 감소할수록 변동이 되고 연수의 합계는요, 변동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한번 정해지면 끝이에요. 지금 보면 내용연수 5년이죠? 그럼 이 연수합계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하니까 답이 15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잔존내용연수는요 5년일 때는 이렇게 5분의 14가 되겠고요. 4년이 되면은 15분의 4, 3년이 되면 15분의 3, 그 다음에 15분의 2, 15분의 1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위에 있는 분자의 내용들은요 변동하지만 요 밑에 있는 분모는 변하지 않는 거를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볼게요. 자, 취득원가 300이고요. 잔존가치 30만원. 그리고 내용연수 5년이니까 15. 15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고, 첫째 연도죠. 그쵸? 첫째 연도 2024년 1월 1일에 취득했는데 2024년 단기 거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잔존내용연수는 5년이다. 이렇게 해서 구하면은 답이 90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300에서 90을 빼니까 210만원이 장부가액이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번 서울의 단기지출내역자 일부이다. 아래 자리에서 무형자산을 기록할 수 있는 금액은 모두 얼마인가?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거 어렵지 않죠? 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단계랑 개발단계 요거 포인트죠? 연구단계는요 뭘로 한다고요? 비용 처리. 개발단계는 자산 처리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이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 보시면 친절하게 특허권은 무형자산의 한 종류 있고요. 상표권도 마찬가지로 무형자산의 한 종류이죠. 그래서 3,000에 2,200 또한 5,20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매도하는 증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유가증권 사명지에 틀리시면 안됩니다. 답만 체크해볼게요. 답은 2번이죠. 매도하는 증권의 취득 부대 비용은요 어떻게 한다고요? 단기 비용이 아니라 취득 원가에
가산한다는 거, 요거 헷갈리시면요, 제가 그 이론 강의 있죠? 이론 강의에 유가증권 삼형제 있는 부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드렸을 거예요. 그쵸? 이렇게 요거 암기하고 있으시면요, 상당히 많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이론도 맞출 수 있고요, 실기도 맞출 수 있고, 결산에 있는 결산분계전표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최소 3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틀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6번 채권 관련 계정의 차감적 평가 항목으로 옳은 것은 채권의 차감적 평가 항목이니까 대손충당금 얘기하는 거죠. 4번이 되겠습니다. 7번 자본잉여금 항목에 포함되는 것은 모두 고르시오. 단순한 암기 문제죠. 자, 자본잉여금이니까 자본의 플러스 계정인 거죠. 그쵸? 고로 가시면 되겠죠. 자기 주식반의 초과금, 그 다음에 감자 차익 되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번 현금 배당에 관련된 회계 처리이다. 아래의 괄호 안에 각각 들어갈 회계 처리 일자로 옳은 것은 공부를 안 하시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이 배당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사회나 주총에서 뭘 하냐면은 첫 번째로 배당을 결의한다 그래요. 배당 결의가 뭐냐면, 우리는 이번에 배당을 하겠습니다. 땅땅땅, 이걸 배당 결의라고 하고요. 결정이 됐으면은 그럼 언제 하겠다 있겠죠? 우리 예전에 이번 연도 2024년 5월 1일 날 배당을 얼마 하겠습니다. 땅땅땅. 그럼 배당하는 날, 결의하는 날짜가 있을 것이고요. 이사의 날짜, 그렇죠? 그래서 3월 31일 날 했는데 실제 돈은 5월 1일 날 주겠다. 그러면은 뭐예요? 배당 지급일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배당을 하는 겁니다. 답은 어렵진 않아요. 이 과정만 알고 계시면요, 답은 바로 풀 수가 있겠습니다. 9번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는 것은,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는 뭐죠? 변동원가, 고정원가. 답은 1번. 이런 것들은 단순 암기 문제니까요, 암기하시다가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인천의 단기 원가 관련 자료이다. 인천의 단기총 제조원가는 얼마인가? 자, 그래서 2번 문제는요, T 계정을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쭉 나열하고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보시면요. 자, 우리가 제공품에서 만들어지는 거, 요 위치가 뭐죠? 이게, 여기는 기초 제공품. 이게 단기 총 제조원가. 그쵸? 그 다음에 이게 그냥 합산한 것이고요. 요게 기말 제공품. 자, 요것도 기초죠? 요거는 제공품에서 오는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되는 것이고요. 요거는 매출원가. 자, 요거는 기말이죠. 기말 제품이죠. 자, 그래서 요거 그냥 구조만 알고 계시면요,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T 계정을 그려서 푸셔도 되고요. 제가 그때 알려드린 그 계정과 제조원가 명에서 손익계산서의 구조를 암기하셔서 푸셔도 되고, 푸는 방법은 상관없습니다. 결론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보면요, 기말 제공품 재고액 있죠? 적어주시고, 기말 제품 재고액 적어주시고, 매출원가 적어주시고, 기말 원재료 재고액은 필요 없죠? 제조 간접 원가 알고 있으면 좋고, 직접 재료 원가도 알고 있으면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풀면 되는데, 자, 기초 재고 자산은 없다고 가정하기 있기 때문에 이거 기초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거를 첫 번째로 이 제품의 요거를 역산해서 알 수 있어요. 그쵸? 왜냐면 주어져 있고 주어져 있으니까 구했죠. 그럼 얘를 거꾸로 제가 요걸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첫 번째로 얘를 구한 다음에 얘를 거꾸로 쭉 여기다 놔요. 그 문제에서 이거 주어져 있죠? 그쵸? 그리고 얘들 주어졌죠? 0원으로. 그럼 얘를 역산해서 이렇게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건 빈칸 채우기 문제라서 구조만 알고 계시면 바로 풀 수 있고, 구조를 모르면은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린 함정에 빠지지 않고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총 제조원가니까 요 280만원을 구하지고 할 수 있고요. 자, 이 280만원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직접 재료원가 120만원, 제조간접원가 60만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뭘 알 수 있다? 직접 노무원가. 만약에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면은 직접 노무원가를 물어볼 수가 있겠죠.
직접 노무원가는 얼마냐면은 120에서 60에서 180인데 280에서 빼는 거니까 직접 노무원가는 100만원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이 직접 노무원가를 물어볼 수도 있고, 이번 문제는요 단기총 제조원가를 물어봤기 때문에 바로 요거 280만원을 답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1번 평균법에 따른 종원가 계산이네요. 공식 바로 넣어볼까요? 평균법이죠? 자, 재료원가 완성품 환산량이니까 단기 완성량 몇 개예요? 찾아서 800개. 기마제품품 몇 개다? 3000개인데 재료비니까 100%죠? 그래서 3000개 넣으시면은 8000개, 3000개 더하면 완성품 환산량 몇 개? 11,000개. 답은 4번. 이래서 요거 제가 암기하라는 것들은 암기하시면요 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 문제도 아주 쉽게 풀이가 되겠죠. 12번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어렵지 않죠. 개별원가 계산과 종원가 계산 물어보는 것들은 무조건 맞추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아주 쉬운 문제니까. 그래서 자 요거는 바로 답을 체크해 볼게요. 답은 2번이 되겠죠. 제조 공정별로 집계하는 일의 생산량으로 나눠서 단위나 원가를 계산하는 거는 우리가 종합원가 계산이 되겠습니다. 13번 우리나라 부가지세법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뭐죠? 답은 2번 인세. 인세가 아니고요. 얘는 뭐냐면은 우리가 물세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는요 물건에 부과되는 세금이죠. 그래서 인세가 아니고 물세라고 합니다.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부가지세법상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 용역의 공급으로서 면세 대상이 아닌 것은, 그래서 요거 제가 공개 강의, 그러니까 무료 강의 어떻게 해놨냐면 요거 좀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뭐라 그랬었죠? 기억나시나요? 이게 100%는 아니에요. 100%는 아닌데 수업 목적력으로 수업용으로 면세 우선주의라고 암기하시면요 문제가 좀 쉽게 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문제가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가 체크는 해보진 않았는데 일단은 이런 문구가 나오면요 면세 우선주의라는 걸 일단 떠올리시면 좋고요. 이걸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안 되면은 그냥 찍고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해볼게요. 자 일단 1번부터 해볼게요. 자 은행업을 영위하는 거, 은행업은 면세죠. 그래서 이럴 때는요 면세 우선주의니까 면세 대상 맞다. 되셨나요? 2번 약국을 양수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영업권 중 면세 매출에 해당하는 비율의 영업권, 면세 매출이니까 영업권 되겠고, 그러니까 면세가 되겠고. 3번 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각한 사업용 부동산 중 토지는요 면세죠. 그래서 그런데 얘는 과세죠. 자 이렇게 붙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면세 우선주의니까 면세가 적용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4번 부동산 임대업자가 매각한 부동산 임대 사업용 부동산 중에서 상가 건물은요 과세죠.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적용돼서 풀 수 있으면은 푸시면 되겠고요. 잘 모르시면 찍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부가지세법상 아래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부가지세 매출세액은요 뭐뭐의 세로 곱하다. 매출세액은 어디에 뭐의 세액을 곱해요? 당연히 과세 표준이 되겠죠. 제하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세 과세 표준은요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제하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요. 제하의 수입에 대한 부가세 과세 표준은요 그 제하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및 교통에너지 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가만 보고 바로 풀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다는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가만 보시고 바로 답을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과세 표준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실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기입니다. 1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거래처 등록 메뉴에서 신규 거래처를 추가로 등록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거래처 등록 메뉴 들어가셔가지고 밑에 있는 내용 넣으시면 되겠죠. 2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계정 과목 및 적여 등록에 반영하시오. 마찬가지로 계정 과목 및 적여 등록 들어가셔가지고요. 여기 코드 찾으셔가지고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 지시사항을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정기분 원가 명세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이와 관련된 정기분 재무제표 해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원가 명세서, 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모두 적절하게 수정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어떤 거를 수정해야 될지를 알려줬죠. 순서는요, 재, 손, 이, 재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우리가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나오면 손익계산서 수정하고, 손익계산서에서 단기순이익이 수정되면은 이익여금 처분계산서에서 단기순이익 수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처분 이익여금을 재무상태표 가셔가지고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한번 요거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자, 부재료비가 300만원에 누락이 됐네요. 그러면은 자, 여기 지금 부재료비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부재료비 F2 눌러서 선택하셔가지고 단기 부재료 매입액이 300만원. 그리고 다른 말 없죠?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부재료비가 들어갑니다. 여기요. 그래서 여기는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자, 외상으로 매입한 부재료비가 300만원이 누락됐기 때문에 이 부재료비만큼 뭘로 해야 돼요? 그쵸? 우리가 외상 매입금이 또 300만원이 늘어나야죠. 여기 제가 한번 써볼게요. 자, 그래서 차변에 부재료 300만원, 대변에 외상 매입금이 300만원이 현재 이렇게 누락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머릿속에 두시고 이 분계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자, 부재료는 넣었고요. 외상 매입금이 있다가 재무상태표 할 때 한번 넣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부재료비가 늘어나면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300만원이 늘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상태로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제품 매출원가에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요거 90250, 87250이죠. 300만원 늘어난 90250이 되게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단기 순이익이 바뀌겠죠. 300만원만큼 줄겠죠. 그래서 7821만원 된 걸 확인했죠. 그러면 이제 자,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 가셔가지고 단기 순이익이 줄었죠. 그래서 단기 순이익이 8100이 아니고 7820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 아마 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미처분 이익여금이 자동으로 이렇게 수정이 됩니다. 90940. 그러면 얘를 다시 재무상태표 가셔가지고 자, 얘가 93이 아니라가요 90이죠? 그쵸? 네, 여기 있던 거 90, 940. 자, 이렇게 하시면은 대체 차익이 300만원이 뜰 거예요. 얘는 어디다? 외상 매입금이 300만원 늘어났죠? 그래서 얘를 9천만원으로 바꿔주시면은 대체 차익이 없어지면서 올바른 우리가 수정이 되겠습니다. 요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 어렵냐면은 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 유념하셔가지고 요거를 잘 기억하셨다가 메모하셨다가 차례차례 반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문제 2번입니다. 영업팀 직원들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납입액이 있는데요. 이체해서 납입했대요. DC형이니까 퇴직급여 판관, 영업팀이니까 판관하시면 되겠죠? 어려운 문제는 아니겠습니다. 2번 고온상사의 외상 매출금 중 550만원을 약소금으로 받고 나머지 440만원은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대요. 자, 약소금으로 받은 거랑 보통예금 받은 게 합계가 990만원이죠? 그래서 자, 이렇게요. 외상 매출금이 990만원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550만원은 받으러움으로 받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받으러움은 나중에 또 보통예금으로 받게 되면은 대변에 없애주시고 차변에 보통예금 넣어주셔가지고 상계하시면 되겠죠. 3번 작은 부정으로 인해서 재원에 대한 받으러움 5천만원을 만기일 전에 은행에서 할인받고 할인료 500만원을 차감한 잔액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단 본 거래는 매각 거래래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받을 돈이 5천만원이 있었는데 500만원을 할인하고 4,500만 받은 거죠. 그쵸? 그래서 자, 받으러움이 5천 있었는데 4,500 받고 이 500만원은 뭐다?
매각거래니까 뭐예요? 처분 손실이에요. 그쵸?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받으러 오면 5천만원 받을 게 있었는데 보통 예금을 4,500 받고요. 나머지 500만원을 내가 매각한 거기 때문에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단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미아건설의 주식으로부터 배당금이 확정되어 즉시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자, 배당금 들어왔으니까요. 배당금 수익 230만원, 보통 예금 230만원 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재무팀 강가현 팀장이 10월분 급여를 농협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했습니다. 단 공제합 계획은 한 해의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할 것. 무슨 얘기냐면 요거죠. 공제한 거 이 합계를 38만 1,080원을 뭘로 처리한다고요? 한 해의 계정 과목 뭘로 처리하죠? 예수금으로 처리하죠. 그쵸? 그래서 내가 급여를 490을 줬는데 공제한 거 38만 1,080원은 예수금이고요. 나머지 예수금을 제외한 금액을 보통 예금에서 이체를 했다라고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자금 조달을 위해서 사채를 845만원에 발행하고 납입금은 당제예금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자, 사채는 일단 액면금액으로 우리가 넣어줍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사채를 800만원 이렇게 액면금에 넣어주시고 실제로 들어온 돈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당자 예금으로 입금받았기 때문에 당자 예금으로 845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차대는 뭘로 조정한다? 사채 할인 발행 자금 또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으로 조정을 한다. 요건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요런 것들은 조금 어려우시면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잘 모르겠으면 그냥 기출문제 정도로 연습하시고요. 넘어가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입니다. 1번 미국 소재법인 MDBI 직수출하는 제품의 선적을 완료하였으며 수출대금 5,000달러는 차후에 받기로 하였습니다. 제품 수출 계약은 7월 1일에 체결하였으며 일자별 기준 환율은 아래와 같다. 자, 우리가 수출하는 거는 뭐죠? 항상 선적일의 환율입니다. 그래서 선적일이 7월 20일에 선적했기 때문에 7월 20일에 환율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쵸? 그리고 만약에 선수금으로 받은 게 있는데 선수금 받은 거를 선적일 이전에 우리가 환가하게 되면은 그 환가한 금액을 넣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어렵게 문제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전표형 메인 매출 전표의 과세형은 16수출의 1번 직수출 거래처 NDB야. 자, 그렇게 해가지고요. 자, 제품 매출이 600만원이죠. 5,000달러에 1,200원 곱해서 외상 매출금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당사가 소유했던 토지를 돌상 상회 6,500만원에 매각하기로 계약하면서 동시에 전자견서서를 발급하였습니다. 그쵸? 토지는 면세니까. 대금중 3,000만원은 계약 당일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받기로 약정하였다. 자, 여기서 유의할 것보다 토지는 유형자산이죠. 유형자산의 처분은 뭘로 회계 처리한다?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래서 전표형 매출 전표에 13면세 거래처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토지 6,200만원짜리를 매각을 했는데 자, 보통예금으로 3,000만원을 받았고요. 자, 나머지는 미수금으로 죄송합니다. 이게 6,200이 6,500이죠? 아이고 죄송해요. 6,200 맞네. 죄송합니다. 네. 자, 토지의 취득원가가 6,200이니까 토지의 취득원가 6,200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6,500에 팔았으니까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300인 거를 그냥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고요. 자, 보통예금 3,000만원 받았고요. 나머지는 미수금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게 1번 2번 3번 나머지 차대 조정은요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나 유형자산 처분 소실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영업팀에서 회사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광고닷컴에서 홍보용 수첩을 제작하고 현대카드를 결제하였다. 자, 현대카드를 결제했으니까 카드니까요 카드 과세하시면 되겠고요. 거래처는 광고닷컴. 다만 주의할 것보다 카드에서는요 미지급 거래처는 반드시 카드 거래처를 넣어줘야 된다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하는 거니까요 광고 선전비가 되겠고 영업팀이니까 판관비가 되겠죠. 4번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구입하고 전자세액 녀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원재료 구입한 건데 특별한 거 없는데 여기 봤더니
자, 어음이랑 외상 미수금 있네요. 그럼 어음으로 받은 거는 지급어음 하시면 되겠고요. 외상 미수금은요, 외상 매입금 넣어주시면 되겠죠. 거래처는 고철상사고요. 전자세금계에서 발급했으니까 전자는 여 하시면 되겠고, 특별한 거 없으니까 50일 과세에 매입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재료를 구입을 했는데, 자, 어음으로 500만원, 외상으로 820만원 넣어주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네요. 5번 와마트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냉장고를 550만원에 현금으로 구입하고 현금 영수증을 수취하였습니다. 자산으로 처리하라고 돼 있으니까 자 보시면 자산으로 처리하라고 돼 있으니까 냉장고는 뭐죠? 비품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자 비품 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거 없고요. 다만 주의할 건 뭐다? 현금 영수증 지출했으니까요. 현금 과세를 넣어주시면 되겠고 여기에 현금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대표이사 김영순의 호텔 결혼식장 대관료를 당사의 보통금 계좌에서 2차에서 지급하고요. 아래 전자세금에서 수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뭐냐면은 자, 우리가 업무 관련성이 없으면은 접대비라고 알고 있죠. 그쵸?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자, 대표이사한테 줬대요. 대표이사의 호텔 결혼식장 대관료이기 때문에 대표이사한테 임시로 준 거예요. 대표이사한테 임시로 줬다. 그래서 얘는 계정 까먹기보다 가지급금이에요. 나중에 대표이사한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쵸?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영업부에서 뭐 거래처의 결혼식에 대한 대관료를 대신해서 지급했다 이러면은 접대비, 기업업무 추진비로 해서 불공하시면 되는데 대표이사한테 준 거기 때문에 임시로 내가 회사의 돈을 대표이사한테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요.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셔야 돼요.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요것만 해결하시면은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과세 유형은 불공의 2번 하시면 되겠고 사고와 관련 지출하시면 되겠고요.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은 문제를 조금 꼼꼼히 읽는 습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4번 전표 수정입니다. 1번 호꽃집에서 영업부 사무실에 비치할 목적으로 구입한 공기정화식물 소모품비의 대금 10만원을 보통계획에서 송금하고 전자계산서를 받았는데 전자세금계산서를 처리했대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과세 유형이 잘못되어 있다. 다시 한번 이거 쭉 나열해 볼게요. 자, 뭐냐면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처리한 거 수정 전에 과세로 되어 있던 거를 전자계산서로 바꿔야 되니까 얘를 면세를 바꾸셔야 되죠. 그쵸? 면세니까 당연히 소모품비의 계정 요게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당연히 바뀌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본사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베스트 디자인에 지급한 8,800만원을 비용으로 처리하는데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비용으로 처리했는데 얘를 뭘로 처리해야 된다고요? 건물로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 12월 12일에 전표를 보시면은 자, 이렇게 비용으로 처리가 돼 있어요. 비용으로 처리된 거 이걸로 뭘로 바꾼다? 이거를 그냥 건물로 바꾸시면은 깔끔하게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표 수정을 마무리 해보고요. 다음 문제 5번 결산자료 입력입니다. 1번 단기 중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눈사람의 주식 100주를 1000만원에 취득하였으나 기말 현재 시장가격은 1250만원이다. 단 눈사람의 주식은 시장성이 있다. 자,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돼 있으니까 뭐 계정 검은게 뭔지 일단 느낌이 오시죠. 그쵸? 그 다음에 내가 1000만원에 샀는데 1250이 됐네. 그럼 250만원 나는 올라갔죠? 그러니까 나는 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회계 처리합니다. 단기 매매 증권, 단기 시세 차익이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 1000만원에서 1250 됐으니까 250만원이 늘어나면서 얘는 뭐다? 기말에 평가한 거니까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 되겠죠. 2번 기말 현재 미국 GODS사에 대한 장기 대여금 2,000달러가 계상되어 있다. 장부 금액은 210만원인데 결산일 현재 기준 환율은 1120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장기 대여금이니까 내가 빌려준 돈이죠. 빌려준 돈이 210만원이었는데 기말에 봤더니 224만원이 됐어요. 그럼 내가 받을 돈이 210만원에서 224만원이 됐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외화 환산 이익이 되는 거죠. 외화 금액이니까 장기 대여금이 14만원만큼 늘면서 실제로 장기 대여금이 든 게 아니고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이기 때문에 외화 환산 이익이 되겠습니다. 자, 외화 환산 이익, 외화 환차손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시간이 날 때 그 쇼츠인가요? 쇼츠를 해서 아주 외우기 쉽도록 한번 올려드릴게요. 3번 기말 현재 단기분 법인세는 1,500만원인데 관련된 결산회계 처리를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단기분 법인세 중간연합세액과 이자소득 원천취수세액이 선납세금으로 계상되어 있대요. 자, 그러면 내가 낼 돈이 1,500만원인데 총, 그쵸? 1,500만원인데 미리 낸 돈이 570이랑 130이니까 미리 낸 돈이 700만원이에요. 그럼 나는 얼마만 내면 돼요? 1,500에서 700 벌써 냈으니까 800만원만 내면 되죠, 그쵸? 그런데 친절하게 선납세금이라고 계상되어 있다고 하니까 대변에 선납세금 700, 그쵸? 그 다음에 차변에는 법인세 비용으로 1,500, 그 다음에 나머지 800만원 내야 되는 건 뭐예요? 미지급 세금 800만원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회계 처리 하시면 됩니다.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조회 문제입니다. 1번 3월에 발생한 판매비와 관리비 중 발생액이 가장 적은 개념 과목과 그 금액은 얼마인가? 자, 요거는요 우리가 일개표는 또는 일개표 또는 월개표로 들어가셔가지고 그 안에서 월개표에 있는 계정을 조회하시면 되겠죠. 실기 문제 6번은요 한꺼번에 같이 해볼게요. 자, 2번 보면 2024년 2월 말 현재 미수금과 미지급금의 차이가 얼마인가? 자, 2월 말 현재 미수금이랑 미지급금이니까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계정표에 원장 들어가셔가지고 조회하셔도 되고요. 쉽게 하려면은 재무상태표 들어가셔가지고 2월 말 잔액을 조회하시면 바로 우리가 차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입니다. 2024년 1기 부가세 확정 신고 기간에 공제받지부터 매입세액이니까요. 요거는 부가세 신고서 들어가서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해볼게요. 자, 일개표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월의 금액을 조회할 거다. 조회 기간은요 3월. 자, 그래서 조회하신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니까 쭉 내리시면은 판매비 및 관리비 있죠? 여기에서 발생액이 가장 적은 계정 과목이랑 금액 찾으시면 되겠죠? 가장 적은 거 봤더니 요거네요. 기업 업무 추진비, 접대비죠. 접대비가 5만원인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은요. 미수금과 미지급 차이니까 재무상태표 가셔가지고 바로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무상태표에서 2번로 조회하시면요. 자, 미지급금이랑 미수금이었나요? 미지급 1680만원이고 미수금이 2253만원이니까 453만원인가요? 그쵸? 453만원이 차이가 되겠죠. 자, 마지막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이니까 부가세 가셔가지고 (4월에서) (6월에) 공제받지부터 매입세액이니까요 여기 있죠. 공제받지부터 매입세액의 세액이니까 여기 306만원을 적어주셔야 됩니다. 가끔 요거 적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114회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풀이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